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약관이 답이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입니다. 듣는 보약 실손의료보험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등 1항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 금액은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 1. 상해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내에서 2.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 의한 급여 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해당 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3. 사망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 및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낸 거에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가 본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그냥 본인이 낸 병원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항목이면 이렇게 항목별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서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받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냈지만은 사후 환급 되는 거는 뭐 받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에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일단은 덜 주고 보험회사에서 덜 주고 나중에 환급을 예상했던 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 다시 사후 환급하는 그런 금액이 예상치보다 적었을 때는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더 많이 줬다가 환수하려고 하면 또 안 주는 편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안내가 오면요, 미리 좀 달력에 체크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영업 담당자가 있으시면 말씀 주셔가지고 이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리해서 좀 얘기해 달라 하면 보상팀은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에서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제가 뭐 언제쯤 이렇게 나올 건 예상한다. 그러면 저도 달력 체크해 놓을 테니까 고객님도 언제 달력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날짜에 이렇게 해서 내년 아니면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환급을 받을 예상이 있으니 그래서 이만큼 덜 나왔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얘기하자.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캘린더 달력 핸드폰 달력 캘린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 뒤에 것도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사실 그런 경우가 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 놨다가 나중에 안내 드립니다. 안내 드리고요. 뭐 혹시나 더 적게 받아서 더 적게 환급을 받아서 우리가 보험금으로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연락해서 저희가 얼마 예상하셨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 환급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고요. 뭐 더 많이 받은 경우, 뭐 100만 원 환급 받을 줄 알았는데 120만 원 환급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환수를 해야 되는데 따로 연락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그때 돼서 저는 네, 뭐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 따로 해드리는 편입니다. 따로 해드리고 하니까 어 뭔지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다 하면 뭐 이런 내용 들은 것 같다 하면 이제 말씀 주시면 유튜브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한번 또 도움 드려보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급여 의료비 중 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 계약 1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1항의 제1항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뭐냐? 이 관로 내용도 다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그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실손의료비도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200만 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 이상 했으면 자기 부담금이 20%죠. 본인 부담금이 계속 20% 있으니까요. 이번에 대해서는 그거 넘어가면 그 이상은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5항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 상해 급여 또는 2. 질병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 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6항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 1. 상해급여 제4항 또는 제5항 및 2. 질병급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장 한도는 연간 보험가입 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나머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제5조의 2. 보험가입 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1. 1항 회사는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 회사는 계약자에게 제5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관련 법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 수준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종 수급권자 2만원 2종 수급권자 20만원 의료급여법에서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그 초과액 전액을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원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2021년 5월 기준입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제3조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제 다 아시죠? 고객 기준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기준 뭐 돈 받으시니까 고객 기준으로 보험금은요 받는 거 보험료는요 내는 것 다 아시죠? 네. 자,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항 보험 수익자는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받을 게 있으면 바로 청구해서 받으셔야죠. 1. 청구서 회사 양식이 있고요. 2. 사고증명서 보면 뭐 진료기 영수증 세부내역서 한방진료비도 영수증 여기 보면 세부내역서 이렇게 있습니다. 약제비도 영수증 약제비 세부내역서 필요한 경우 있고요. 입원 치료했으면 웨이트원 확인서라든가 진단서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 처방전, 뭐 통원, 처방 조제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고요. 3. 신분증. 신분증 제가 할 때는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뭐 KB손해보험 기준이면 저희 회사 그 KB손해보험 회사 각 회사 어플 통해서 보험 청구하시면 신분증 따로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뭐 통원이라든가 일자 뭐 아니면 사고 일자 다치셨으면 이런 거 집어넣고 체크하시고 통원 사유, 내원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주시고 영수증 사인 딱 찍고 진료비 세분해서 찍어야 되면 찍고 약국 영수증 찍고 이렇게 첨부 딱 끝나면 바로 청구됩니다. 제일 빠른 경우가 저번에도 읽어드렸다시피 제일 빠른 게 그쪽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서류 이런 서류 저런 서류를 안내 드리고 그 안내 드린 서류를 받아서 제가 청구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청구서에 사양식 막 써가지고 이렇게 내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빨리 하시려면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2항 제1항 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보약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약관남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